내일 사형 구형을 받은 윤석열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 아까도 이제 김용 전 부원장 오셔가지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하고 계신데 일단은 이제 모레 1심 선고가 있고 그러니까 설 연휴 맞아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아침에 떡국을 먹었고 어제 먹었죠. 그다음에 김건희는 점심 때 떡국을 먹었고 이게 구치소마다 메뉴가 다 다른가 봐요. 네, 다르죠. 구치소마다 네. 통일 안 하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특별히 이유는 이제 어차피 정해진 금액에 따른 배식을 하는 건데요. 구치소마다 통일을 시킬 필요가 따로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금액에 맞춰서 네네. 하고 있고 짜여져 있는 식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별도 특식은 제공되지 않고 떡국 지급이 됐다. 떡국도 이제 특식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근데 이제 들고. 특식이라는 거는 이제 네. 일반 식사 구분돼서 특별히 뭐 예를 들면은 구치소마다 이제 교정 협의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따로 별도로 준비해 주는 그런 거를 좀 특식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네. 이 남부구치소에서는 이제 교정 협의회 위원들이 뭐 김건희가 바나나하고 있는? 떡 좀 이렇게 별도로 좀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걸 좀 특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나나까지. 바나나까지. 네. 알차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서울구치소는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남부구치소에 있었다. 구치소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거 말고 이제 그 외로 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었느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주로 이제 특식으로 보고 있는데 네. 예. 네, 저도 이제 구치소 접견 가기 전에 몰랐는데 예. 떡국이 나왔다는 거는 밥 대신 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밥에 배당된 예산으로 떡국을 준 거기 때문에 네. 요걸 특식이라 부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뭔가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를 특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네. 일부러 이 떡국. 특식에 대해서 일부러 또 예. 특별히 알아보셨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식사가 그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영치금으로 이제 훈제 닭이라든지 소세지 같은 걸 많이 드시거든요. 뭐 영치금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영치금이 좀 많은 사람들이 훈제 닭을 사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영치금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눠 먹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게 독박이 있으니까. 훈제 닭을 사서 나눠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설에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한 많은 특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접견도 그냥 일반 접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네. 아예 그냥 검찰이 마련한 그 조사실 그걸 마음대로 사용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완전히 뭐 편안하게 뭐 이게 구치소 생활이면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구치소장 징계해야 돼요. 그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네네. 논란이 됐었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많이 했죠. 예. 뭐 접견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네. 하루 종일. 네 이번에는 있을 수 뭐 있게 일반 해줬고. 접견 자체가 제한됐으니까 네. 뭐 가족 접견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가족 접견 기본적으로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떡국을 이제 먹는 설 명절은 됐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자기 돈으로 뭘 또 사 먹은지 모르죠. 네, 이거는 네. 뭐 닭을 사 먹든 뭘 사 먹든 네. 뭘 사 먹든 소세지 사 먹든 훈제 닭과 소세지가 제일 유명한, 제일 인기 있는 인기 메뉴. 있는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 예. 그래요. 그게 또 구매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부 구치소에는 그래도 뭐 바나나랑 떡 이게 네, 좀 나오긴 제공됐다고 했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설 명절 맞아서 구치소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 일단은 내일이죠. 내일 19일 벌써. 네. 내일 진행되는 1심 선고. 사형이 이제 구형이 됐는데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연 판사가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오마이TV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메인 이벤트, 메인 선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 이건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께서 예측을 일단 해주신다면 1심에 대한 예측. 신유진 저는 변호사님? 이 내란 우두머리 이 자체를 부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재판에서 처음 정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전에 이제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 관련해서는 네. 이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상황에서 이제
아무리 직위원 부장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달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 양형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선고가 나올 것인가.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 구형, 그러니까 그래도 무기징역 나오겠지 했는데 무기징역도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진관 부장께서는 그 23년 한덕수 한덕수 전 총리에 15년 대해서 구형에 23년 23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선고를 할 때 굉장히 판결 내용 자체도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전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15년 구형에 7년형을 7년. 선고하면서 특히 또 권리행사 방해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형을 7년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하기 직전에 굉장히 중한죄로 처벌할 것처럼 이제 설명을 쭉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막상 선고형을 내리기 전까지는 네. 이게 진짜 국헌문란 목적에 내란 우두머리죄로서 엄한 형이 선고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하되 선고형은 저는 무기징역에서도 이제 감경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심이 되고 걱정이 좀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되네요. 이런 가운데 소피아 선님이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서 어머나 예뻐라 신변 선녀님 같아요 이런 또 감사합니다. 선포를 네. 주셨습니다. 선녀님, 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님. 그렇다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사형 구형의 사형 사형 선고되기를 네, 간절히 선녀님.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그 당연히 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우선 내란죄의 성격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우리가 자꾸 이제 특히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7년형이 나온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맞아요. 걱정돼요. 사실 걱정이 되죠. 이 판사들이 예. 어떤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면서 어떤 결과 발생과 관련돼서 뭐 사망자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네. 내란은 성공하면 이런 재판이 지금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위헌범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형법의 제일 앞쪽에 국가의 존립과 관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의 위험을 발생시킨다. 심지어는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선전선동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는 거예요. 내란의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어떤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만 발생시켜도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좀 납득할 수 없었던 게 7년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사람을 죽였는데 7년형 준 살인이랑 평가를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에 대한 어떤 판사들의 인식 이런 거에 대한 좀 염려가 돼요. 네. 그런데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내란죄 성립과 관련돼서 이미 몇 차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이제 윤석열 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형사로서 판단하는 것이 이제 내일 결론이 나는 거고요. 행정적으로 징계, 파면이 되느냐를 헌법재판소가 미리 판단을 한 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도 노상원 씨 재판이라든지 그 한덕수 씨 재판이라든지 이번 이상민 씨 재판에서 다 내란 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네. 부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럼 내란의 유죄는 일단 5가 된다라고 무조건 봅니다. 5가 된 상태에서 형량이 문제가 되는 건데 감경 사유가 없어요. 감경사. 예, 감경 사유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반성이라든지 어떤 그 감경 사유 사람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없다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 그게 감경 사유로 나온다면 내란죄에 대한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아마 형법 교과서에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주기현이 판단했다, 욕을 먹게 될 이렇게.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은
그 지금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 결과를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아. 예, 그거를 잘 짚은 게 이진관 부장판사의 내란에 예. 대한 어떤 그 친위 쿠데타의 위험성. 네. 이게 과거의 12.12보다 더 잘못된 쿠데타였다라고 위로부터의 한 것이기 내란. 때문에 예. 저는 내란의 인정 O, 감경 사유 없기 때문에 사형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사형. 많은 분들이 법정형이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서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 사형이 안 나와도 무기징역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견 부장판사가 장량 감경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지금 말씀해주신 논리가 정확하게 맞다. 이거에 대해서 감경 사유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구형한 그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 이거에 대해서 절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번에 대해서는 진짜 아니 내란을 저질렀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자의적으로 여기서 감경을 해? 이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그런 우려. 윤석열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재판에. 그러면은 이 직위원은 또 이제 인사 때문에 가버리고 이러면 다시 갱신해가지고 시간 또 끌면서 1심 판결 안 나오고 이거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윤석열 내일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분은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게 그래요? 처음 이제 예. 날짜와 시간을 잡았을 때 사실 저는 의아했거든요. 3시에 선고 신유진 변호사님 3시에 선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3시에는 선고는 없습니다. 2시예요. 원래. 네네네. 맞아요. 3시. 선고는 오전 10시 아니면 네. 네. 오후 재판 대중에 시작할 때. 판사님 중에 1시 50분이나 1시 55분에 맞아요. 선고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네. 선고는 2시인데 3시로 잡았더라고요. 아 이게 혹시나 불출석과 관련된 강제 구인을 혹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예. 그리고 또 선고가 19일이잖아요. 네. 그 19일. 인사 이동은 23일이기 때문에 원래 20일 날 오전에는 이임식을 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사실 이렇게 마지막. 중요한 일이 예. 있는데 선고를 못하면 20일 선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불출석한 경우에 공판을 한 번 더 열어서 다음 그 공판에서 그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선고도 공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일 불출석하는 사고가 나면 오후에 강제 구인할 시간을 1시간 정도 벌었고요. 예. 번다는 말이 3시기 때문에 만약에 12시 1시쯤에 안 나온다 그러면 예. 긴급하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요. 그 구인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2시가 아니고 3시로 해서 예, 1시간 예. 벌었다. 그리고 그 구인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20일 날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출석했는 20일 날 본인이 이임식한다고 선고를 안 한다 이러면은 국가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출석하더라도 20일 날은 선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촉박하게 잡았냐. 네. 이게 떠날 사람인데 촉박하게 잡아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예, 촉박하지만 19일 날 잡은 거는 예. 그 재판부에서 어떤 그런 고려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20일을 예비로 네네. 두면서.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수감 중인 예, 예.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인 자체를 다 교도소 구치소 쪽에서 그 부분을 다 책임지고 데리고 올 것이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1시간을 벌었다라는 거는 네. 이 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3시까지는 다 강제 구인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다.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도 사실 버텨도 강제 구인돼서 끌려 나가는 것보다 내가 나가는 게 낫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다음 날 다시 재판 열려도 네. 나 안 가도 네, 판단 안 가- 내리니까 네. 가야지 이렇게. 그냥 버티면 어떡해요? 또 지난번처럼 속옷으로 속옷 저항 이른바. 그러니까 이제 버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할수 선고를 있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고 자체가 출석 여부에 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끌려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신이 완전 뭐 신체가 끌려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하. 아니면은 내가 나간다 이렇게 그 보여주는 것이냐 이거 차이라서 네. 의미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좀 마음이 약간 네. 그래도 좀 놓이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불출석하면은 직위원 판사 떠나버리고 이거 완전히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원래는 19일 날이 예. 쉽게 말하면 업무 종료일이거든요. 20일 날은 업무를 안 하죠. 23일 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20일 되니까. 날은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임식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설마 이임식을 할까? 예. 예, 선고를 안 하고 이임식을 할까? 선고 안 하고 이임식하면 이거는 국가적 사고가 발생이라고 국가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봤던 모습을 보면 지기현 판사는 왠지 이임식을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임식 사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기현 판사가? 네. 그래도 네. 그래도 판사인데 네, 네. 그럼요. 만약에 판결이 제대로 안 되면 하겠지 이런 네. 생각.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봐야 될 것 같고.